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자, 뭐에 대해서 뭐가 있나 볼까요? 원소 원자가 분자하는 얘기부터 나가게 되는데,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필기를 좀 합시다. 첫 번째, 원소, 오늘이 3월 5일이죠? 3월 5일, 3월 5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가 원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원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뭐야? 가장 작은 기본 성분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옛날에 이 원소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옛날에 뭔가를 발견을 했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먼저 자, 학자들의 생각, 원소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자,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소 학자들의 생각. 첫 번째, 누구? 한 사람이 있었어. 자, 탈레스라는 사람은 원소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 탄소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 한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탈레스가 모든 물질의 근원이 물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물, 불, 흙, 공기의 네 가지 기본 성분. 자, 물, 불, 흙, 그리고 공기. 자, 네 가지 기본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조합해서, 얘네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누구? 보일이야. 자, 본인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자, 이 사람, 원소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겠네. 원소는 뭐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뭐다? 기본 성분이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얘는 그래서 기본 성분이다 보니까 얘 분해될 수 있어, 없어? 기본 성분은 우리 쪼갤 수 없잖아. 그치?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래서 분해가 안 된다. 분해가 안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 그래서 이 사람이 현대의 개념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현대의 개념을 제시하죠. 현대의 개념을 보이게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누구? 라부아제. 자, 라부아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보일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잖아. 그래서 이 라부아제가 그래? 그럼 네가 주장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물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했잖아. 근데
기본 성분은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지만 나누어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죠. 근데 뭐야?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내가 쪼개볼게. 그래서 물이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걸 증명해 본데 무슨 실험을 통해서? 주철관 실험이라는 거를 통해서 유철관 실험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걸 증명을 해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걸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실전에서는 이거와 흡사한 실험이 요거 물의 전기혼의 실험. 이렇게 물의 전기혼의 실험. 라부아제가 아리스토 생각이 옳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학설이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또 뭘 하냐?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학자들은 원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원소의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접목시켜서 원소가 이제 우리 시점에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의 물질들에서 이제 포함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 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실인 것 같고, 자, 좀 알아두자. 원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불꽃 반응 실험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도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실험이 아마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야. 그지?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앞쪽에 원소, 원자, 분자라고 하면서 요 내용이 나오지. 불꽃 반응을 이용한 원소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꽃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불꽃 반응 실험은요, 전체적인 원소를 가지고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은 아니야. 그러면 불꽃 반응을 알아보려면 요거지, 요게 있어야 돼.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이어야 돼. 포함한 물질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기율표나 이런 것들도 보기는 하겠지만 주기율표에 보면은 뭐 금속, 비금속, 중금속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는 자 금속원소를 포함한 물질이어야만 불꽃 반응 실험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실험을 하면 자 고유한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색을 확인할 수 있죠. 금속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자, 실험 과정. 자, 첫 번째. 우리가 실험을 해야 하니까 뭘 만들어야 돼?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지? 자, 실험 도구를 만들어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나무에다가, 나무든 뭐든 상관없어. 손잡이가 될 만한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와. 그리고 마지막 요 끝에는 금속에 해당되는 선을 요렇게 동그랗게 말아줘. 동그랗게 말아줘 만들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 부분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금속 원소가 와야 되겠죠?
금속 원소에 해당되는 시료가 여기 와서 달라붙어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점, 이 금속선은 색이 없어야 돼. 금속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없어야 돼. 만약에 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싶은 시료가 있어. 걔랑 얘랑 짬뽕되면 내가 알고 싶은 색깔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나 보자. 뭐 다른 얘기는 없네, 여기. 원소 구분하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금속선은 색이 없는 애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 금속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제 시료를 묻힐 준비를 해야 돼. 근데 혹시 모를 잔여물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즉, 잔여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물수에 씻어주는 거야. 증류수에 씻어주는 거야.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류수에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토치. 토치라는 게 있어. 본 적 있지? 토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서 여기 불꽃이 이렇게 그치? 여기다가 이제 닿는 거야. 토치에 토치에 대는 토치에 뭐라고 표현하지? 토치에 갖다 대어준다. 토치에 대어준다. 이렇게 표현해. 토치에 대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대어주면 그 열기로 인해서 남아있는 시료가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치? 자, 토치에 데워준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어떻게 해준다? 이제 토치에 데워줬어. 이제 다 없앴어. 그럼 이제 시료를 묻혀주겠지. 시료를 데워주는 거야. 시료를 데워주는 거야. 근데 시료를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토치에 불꽃을 갖다 대어야 되는데 그 불꽃을 갖다 댈 때 어디에 갖다 대냐면 토치에 거풀꽃에 갖다 대어주는 거야. 거풀꽃에 갖다 대어주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가 거풀꽃, 여기가 거풀꽃, 그리고 여기는 뭐야? 촛불꽃이야. 자, 왜 근데 거풀꽃에 갖다 대어주느냐? 거풀꽃은요, 첫 번째,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해. 산소가 충분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색이기 때문에. 자, 거풀꽃에 갖다 대어주는 게 온도가 높고 산소가 충분하고 무색이기 때문에 거풀꽃에 갖다 둬서 단시간에 빠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풀꽃에서 이렇게 갖다 대어주고 확인을 해서 실험을 하면 여기에서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바로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돼? 바깥에서는 산소의 양이 충분하게 사용이 되었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소는 점점 줄어들 수 있지. 그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속의 색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 나트륨 노란색,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 리튬은 빨간색이야. 적어볼게요. 나트륨 노란색. 그 다음에 리튬. 자, 얘 빨간색이야. 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K. 자, 얘는 칼륨. 얘는 무슨 색? 보라색. 자, 칼륨은 보라색. 그 다음에 구리. 자, CU. 해서 얘는 뭐야? 청록색. 자,
청록색. 자, 일로 올게. 그리고 자, 얘 칼슘. 얘는 무슨 색? 주황색. 칼슘 주황색. 그 다음에 자, 스트론튬 SR. 자, 얘 뭐야? 얘는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BA. 바륨. 자, 얘는 무슨 색? 청록색.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본 것처럼, 나트륨은 노란색, 그리고 리튬은 빨간색, 칼륨 보라색, 보리 청록색이야. 그럼 여기서 겹치는 애들이 있지. 겹치는 애들이 누구 있어? 얘하고, 얘하고, 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 이렇게 원소가 겹치어서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줘요. 사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자, 스펙트럼의 두 종류. 첫 번째가 위에 말한 것처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두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처럼 색깔이 겹치는 애들은 어디로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서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선 스펙트럼이 뭐냐? 이렇게 검은색의 바탕에 원소들의 고유한 색깔을 이렇게 뭘로 나타내? 선으로 나타내 주는 게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의 특징이 어떻게 돼? 선 스펙트럼은 자, 특징. 자, 어떻게 돼? 물질의 굵기, 물질의 굵기 알 수 있고 또 개수, 한 물질당 나타나는 선의 개수가 다를 수가 있죠. 물질의 굵기, 개수, 그리고 선의 위치를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선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은 여기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요놈은 자, 불연속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 얘는 햇빛을 어디에다가 분광기라는 게 있어요.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햇빛을 분광기에 통과시켰을 때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프리즘이 있어. 분광기나 프리즘이 있어. 그럼 이렇게 돼 있지? 자, 여기에서 햇빛을 통과시켜. 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통과시키면 한번 이렇게 꺾여. 꺾여서 다시 나타날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얘를 옆에서 얘는 불연속적이었다면 연속 그러면 어떻게 돼? 연속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아까처럼 색깔이 겹치는 애들은 어디?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와서 얘가 리튬의 빨간색인지 트론튬의 빨간색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 얘는 어렵지는 않지? 자, 그래서 얘네들 특징 정리해보자. 불꽃 반응 특징. 불꽃 반응 시험의 특징.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시료만 찍어서 토치의 거풀꽃에 갖다 대기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실험 방법이 쉽죠. 실험 방법이 쉽다. 실험 방법이 쉽다. 그냥 불꽃에 갖다 대어보고 색깔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실험 방법이 매우 쉽겠죠. 자, 그리고 물질의 양이 적어도, 자, 양이 적어도 포함된 금속 원소를 확인한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가 같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종류가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가 같으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함된 색깔이 같다. 이렇게 봐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요거 자, 예를 들어서 질산나트륨이 있어. 질산나트륨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황산나트륨이 있어. 질산나트륨이랑 황산나트륨 누가 겹치지? 겹치지? 나트륨이 겹치잖아. 그럼 이제 자, 보세요. 나트륨 무슨 색깔이었지? 노란색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 노란색이니까 얘도 겹치는 게 노란색이지? 질산 그리고 황산이 달라도 포함된 금속 원소가 같으면 얘네들의 불꽃색은 둘 다 무슨 색으로 같다? 노란색으로 같다. 이해되죠? 그게 불꽃 반응의 특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안 어렵죠? 여기까지는. 이제 원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본 거야. 이해돼요? 정리해볼게. 자, 우리 원소 설명하면서 라부아지에가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걸 무슨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지? 주철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거랑 비슷한 실험이 뭐가 있다 했지? 그래? 전기분해가 있다 했지? 자, 전기분해 실험 한번 해보자. 실험. 자, 물의 전기분해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통해서 뭐가 아니다.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물은
뭐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어?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써볼게. 자, 빨대 두 개, 빨대 두 개에다가 마개를 씌우고, 자, 빨대 두 개에 마개를 씌우고,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요. 자, 빨대 두 개에다가 마개를 씌우고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는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럼 여기서 잘 봐. 왜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줄까? 수산화나트륨의 의미가 뭘까요? 수산화나트륨 왜 넣었어? 지금 하는 게 뭐야? 무슨 분해야? 전기분해잖아. 그러면 물에 수산나트륨을 넣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는 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는 수산화나트륨을 왜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소질이야. 원해질. 전질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잘 통하게 도와주는 거지. 전류가 잘 통하게 도와주는 물질, 그거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자, 픽 병에 빨대를 뒤집어 세운 다음, 자, 써줄게요. 두 번째, 플라스틱 병에 빨대를 뒤집어 세우고, 뒤집어 세우고, 뒤집어 세우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녹인물을 더 넣어요. 전해질을 더 첨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빨대에다가, 빨대에다가 침핀을 꽂아. 빨대에다 침핀을 꽂은 후에, 그 다음에 뭐를 흘려줘?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래서 전류 흘러주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겠죠. 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림 그려주세요. 이게 이제 실험했을 때 최종적인 사진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에서는 뭐가 보일 것 같아? 마이너스 6에서는 뭐가 보일까? 마이너스.
수소는, 산소는, 수소는 어떻게 돼? H 플러스야. 플러스를 가지게 되고, 탄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류 반응을 하면 수소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동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이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수소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수소가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누구로 확인할 수 있어? 탄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근데 막 수소가 나왔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실험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봐? 실험으로 뭘 어떻게 확인해봐? 꺼져가는 불씨를 데워보는 거야. 꺼져가는 불씨를 여기 위에다가 하나는 여기 수소가 나오는 곳에다가 데워보고 하나는 산소가 나오는 곳에 데워보는 거야. 나오는 곳에 이렇게 불씨를 갖다 댔어. 이렇게 불씨를 갖다 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첫 번째 수소가 나오는 곳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 헉 소리가 납니다. 헉 소리가 납니다. 수소가 나오는 곳에서는 불씨를 갖다 대었을 때 헉 소리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산소가 나오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 산소가 나오는 곳에서는 우리 불난집에 부채질한다고 할 때 어떻게 돼? 불이 났는데 부채질을 하면 불이 더 잘 탄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산소는 어떻게 되겠어? 더 잘 탄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짜잔. 이게 올해 전기분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돼요.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 몇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좀 풀어볼까요? 1번부터 14번. 아쉽게 보는 거. 그러면서 처음 봤어. 헬스 머리를 생각하고 되게 뭐지? 차가운데? 알고 너무 짠짠하다. 버터는 원래 맛 가잖아. 한방울에서 그렇게 내 생각이지, 바닥이. 근데 너가 항상 안 끊겨? 아쉽지. 한 3개월 먼저 수익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쓰레기 되는 거지. 조금 아깝다, 지금.
무슨 아이콘이 이렇게 튼튼하게 나왔지 하고. 엄마는 그런 거 없겠다. 행복하면, 그래도 그렇잖아. 돈을 좀 많아진다고? 아니, 계속 행복을 비춰서, 이렇게 덜렁대면 얼마 주겠어. 이런 거구나.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진도 나올 거는 뭐냐면, 자, 우리 원소 파트만 했잖아? 그 다음에 써봅시다. 문제는 답은 조금 이따가 같이 붙여볼게요. 우리 원소를 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원자, 그리고 혼자, 이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얘를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원자, 자, 원자의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원자는, 자, 물질을 이루는 뭐다? 기본 입자라고 해줄 수 있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리는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원자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원소는 동그랗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었냐? 원소는 정중앙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누가 있어? 얘 원자 핵이야. 자, 정중앙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원자 핵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고 얘를 돌고 있는 누가 있어? 마이너스를 띠는 얘는 이름이 전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원자핵은 자, 특징을 한번 해볼까? 플러스 전화를 띈다. 플러스 전화를 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의 중심에 있다. 원자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원자핵. 그래서 원자핵을 나누면 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를 띄죠.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 지. 그리고 원자핵 주를 움직인다.
이게 원자핵과 전자가 가지는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원자의 성질, 원자는 보다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중성은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양성자의 값과 그 다음에 뭐의 값이 같아? 전자의 값이 같아서 양성자의 값과 전자의 값이 같아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전자와 같다.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읽어. 리튬. 얘들아,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이지? 그렇지. 3번이지. 그래서 3번이라는 말인 거는 방금 얘기했잖아.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래. 그래서 양성자의 값이랑 전자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리튬 3번이라고 했지? 자, 이렇게 돼서 플러스 얼마야? 3이 되겠지. 원자력이 3이니까. 그지? 플러스 3. 그리고 가지는 전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응. 하나 더 해볼까? 리이거 탄소는 어떻게 쓰지? 탄소. C. 그렇지. C. 그럼 얘는 동그라미 또 해보자. 사이 몇 번?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6이죠? 그럼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전자도 어떻게 돼야 돼? 6개 돼야 되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돼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서 이제 분자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분자서부터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쉬세요. 수업이 몇 시에? 5시. 응. 오, 씨, 갑자기 카메라 또 따라오고 있어.